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손자병법이 나오죠. 1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참 이런 정과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죠. 정에 많이 얽매여 있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좀 많이 엮여있는 사람도 많죠. 저는 사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인싸도 아니고 뭐 사람한테 그렇게 몸매 스타일도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는 남자분도 궁금할 거예요. 좀 인싸 같은 친구를 많이 부러워해. 20대 때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인기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뭔가 친구 많은 게 부러워요. 어릴 땐 그랬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분들이. 더 힘들겠다. 왜냐하면 자,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불순문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불순문자. 그러니까 그 인싸 같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 중에 좀 안 좋은 사람도 끼어 있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 인맥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런 이제 좀 엮이면 좀 불편한 분들이 중간에 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싸분들 보면 이제 뭐 잘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잘못 엮여가지고 피해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누구 한 명 잘못하면 이제 타고 가가지고 옆에서 한 피해보고 그 옆에서 한 피해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싸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나이 먹으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적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살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 많이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주변에 이제 여덟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나한테 정말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이런 것보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뭔가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나를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냥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 의외로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깐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오히려 대비 세게 입습니다. 배신 같은 것도 보면 꼴랑 몇 달 알고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못해도 5년,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심하면 30년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배신의 데미지가 센 겁니다. 몇 번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사실 데미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저 사람하고 알고 지내는 기간이 얼마 많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정도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배신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하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냈을까? 나 그동안 뭐 한 거지? 이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배신은 잘하는 사람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한테 당할 수밖에 없냐? 이건 한국 사람의 어떤 정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문화 때문에. 한국의 정문화 말이죠. 뭔가 관계가 깊어지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믿어요. 의심은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이제 정할 때 얼마나 이 사람하고 오래 알고 지냈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주 봤고,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많은 어떤 이야기를 공유했고, 이렇게 자주 받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하자고 하면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9할입니다, 9할. 저는 1할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의심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그냥 오래 알고 지내면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과거부터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기본적인 앞가림만 한 사람인지 봐야 돼. 제가 눈에 강요하는 게
메타인지 악가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가림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악가림이야말로 이 사람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정말 좋은 잣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내도 이 사람이 매번 사고 쳐가지고 빵에 갔다 오고 집안에 문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그 사람이 잘 살고 다 문제없이 살고 다 그럽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앞가림이 중요하냐? 왜 기본적으로 사람은 밥그릇을 잘 지키고 왜 자기 어떤 그런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1인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남한테 민폐인다고 웬만하면 안 해. 남한테 무작정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 내가 이 사람한테 얻어먹고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면. 보통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있어. 상식과 도리라는 게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뭔가 지원받거나 얻어먹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앞가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얻어먹고 밑도 끝도 없이 부탁하려고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의존하려고 하고. 남녀관계에서 저는 앞가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가정을 책임진다? 결혼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힘들게 하기 빤히 보이는데 맞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자기 바쁘기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가정을 같이 꾸려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 앞가림으로 사람 판단을 하는 게 정말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뭔가 사회의 어떤 그런 법규를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를 좀 면밀하게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범죄를 벗어난다. 앞가림 못한다. 뭐 채무관계 안 좋다. 여기저기 사고 많이 치고 들쑤시고 다닌다. 이러면 멀리 해야 돼요. 이러면. 그동안 뭐 오래 알고 지냈고 자주 봤고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유튜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영상, 채용공고 온라인 부업 사기, 채용공고 다단계 취업 사기, 길거리 사이비 종교, 모집 홍보, 급전대출 찌라시 사기, 불법 약물 판매 찌라시 사기, 판매 중량 눈속임 사기. 예. 여러분 참 사기 많죠 이거 보면. 오히려 불경기일수록 사기치기 더 쉬워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오히려 있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눈탱이 맞기 더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거든. 내가 뭔가 궁지에 몰릴수록 한 방을 노린다거나 뭔가 인생 역전을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역전이 되겠냐고.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역전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거.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더라고. 뭐 누구나 뭐 이렇게 맘 먹으면 돈 벌 수 있다. 아니 누구나 맘만 먹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서울대 다니고 누가 전문지 시험봅니까? 힘들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대학 다녀? 그게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데 낚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뭔가 궁지머리수도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대사의 기적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뭔가 같이 하자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해 나를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돈을 노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도 그런 사기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겨요. 왜냐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인 좀 판단을 한다거나 사례 분별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사는 게 많이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좀 헛된 걸 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어. 그만큼 현생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앞가림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살면서 위기를 타파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뭐 몇 배 수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찾게 돼.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100% 사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 왜 당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야. 나는 다를 거라는 그 생각이 있어. 나는 다를 거라는 생각. 남들은 뭐 사기를 당하지만 내가 하면 다를 거야. 이딴 마인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면 보통은 잘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터널링 현상. 사람이 결핍이 생기면 있잖아요. 사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 판단. 네. 뭔가 부족하면. 지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살아서 뭔가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겠다. 잘 다스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뭔가 돈 크게 벌까? 어떻게 하면 뭔가 일확천금 노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사기에 발담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고 피해만 잔뜩 보고 빚만 질 가능성 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 옆에 둬봐야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앞가리 못하면 그런 데 빠질 가능성이 큰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론 앞가리 많은 사람도 그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돈 번 거 말고는 안 믿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고생해서 일해가지고 땀 흘려 번 돈, 내가 만든 자산 아니면 믿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건 확실하잖아. 내가 고생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서 만든 것들은 이거는 뭐 팩트예요. 100% 팩트. 그 외의 것들은 팩트가 아니야. 뭐 남들은 돈 잘 번다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 그 말 들으면 한심해. 왜냐? 남들이 돈 잘 버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통장 잔고 다 보여줍니까? 원전징수 영수증 보여주나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지인들 중에 뭔가 좀 객관적으로 사리 분별 부족하거나 좀 안 좋은 쪽으로 꽂혀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꺼내서 나오게 하지 말려고, 나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놔두세요. 그냥 엮이지 마세요. 예. 어차피 그렇게 발 담근 사람들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닌 이상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안 엮이겠다, 좀 선을 긋겠다는 생각으로 좀 멀리 하시기 바랄게요. 이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내 앞가림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도 얘하고 나하고 정이 있으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든 좀 살리고 싶어. 오히려 그런 게 요즘 사회에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